예, 안녕하십니까. 다빈치입니다. 예, 2020년 3월 15일 일요일인데요. 자, 일단은 뭐 주말 잘 보내셨죠? 잘 보내셨을 거라고 보고. 자, 일단 결론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슬슬 준비하시는 겁니다. 예, 이제부터 슬슬 준비하시는 거고. 자, 일단 지난주 시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매수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놓고 보면은 뭐 이번 주 뭐 말할 필요 없죠. 하락을 했습니다. 예, 줄기차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 줄기차게 하락을 했고, 또 어제 같은,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시장이 불안했죠. 불안한 상황에서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자, 일단은 뭐 우리나라 시장 말고 해외 시장까지도 한번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뭐 이거는 제가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 주식을 하신 분들, 지금 하고 계시고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뭔가 삐딱한 생각을 갖고 계시면 돈 절대로 못 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립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이탈리아 증시는 금요일 날이었는데 그 전에는 16%, 뭐 17% 가까이 급락을 했어요. 유럽 국가가 대부분이 다 10% 이상 폭락을 했고, 그때 당시에 미국 증시도 뭐 3대 지수가 다 폭락을 했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금요일날 한국 증시도 장중에 12%까지 급락했다가 연기금이 이제 증시에 이제 개입을 하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증시가 6% 하락으로 마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일단 좀 전체적으로 시장이 똑같이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좀 불투명했다. 불투명한 어떤 여지를 남겨줬다. 근데 이제 일본은 좀 특수한 상황으로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또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자, 그래서 금요일 날에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일단은 1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어요. 외국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조 원 넘게, 1조 1650억. 예. 코스닥은 매수를 했지만 전체 다 합쳐서, 양시장 다 합치면은 한 1조가 조금 못 되는, 그 정도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런 상황이고, 자, 코로나를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전체 시장의 흐름의 가장 주된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이 코로나19의 발원지,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중국의 공식 통계를 믿지 않습니다. 예. 일본을 제일 먼저 믿지 않고 통계를,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전제를 하고 나와 있는 통계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공장 조업률도 70% 이상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안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도 신규 확진자가 이제 뭐 이틀 정도 연속 줄어들었어요. 지금까지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1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아마 이번 주에는 두 자릿수 확진자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본에서는 그런 숫자에 자기들은 연연하지 않겠다. 무조건 계속 항상 처음에 그 상태를 유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부분은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은.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수치로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한국도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씩은 잡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우리나라 한국인들 입국 금지 조치를 해왔습니다. 자존심은 상하지만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은 거꾸로 갔습니다. 미국, 유럽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초기 국면에 와 있고, 이탈리아는 한국보다 확진자 숫자가 2배 정도 높습니다. 사망자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이탈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탈리아는요, 전시 상태입니다.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은 얘기니까 말씀드릴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전쟁이 발생될 때는 이 쿼런틴이 발동이 됩니다. 전쟁이 발생됐을 때는, 일어났을 때는. 이 쿼런틴이라는 게 이제 4단계라고 하는데, 전쟁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전쟁을 하려면, 적군하고 싸우려면 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사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싸우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살아남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다쳤어요. 병사들이. 근데 이제, 의무시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군의관한테 왔습니다. 근데 군의관이 이 환자들을, 이 다친 병자들을 일일이 다 치료를 해야 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또 병상도 너무 한정돼 있으니까, 한정된 병상에 환자들은 너무 많고 다친 병사들은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의 교범이죠. 교범이 나온 게 뭐냐면, 그 전부터 있었던 게 바로 쿼런틴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이 쿼런틴이 원래 유래는 뭐냐?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흑사병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탈리아에서는 베니스, 이제 그 지역에서는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배를 타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선박들을 바로 입항을 하지 않게 하고 40일간 거기에 배 안에 있어라. 그래서 40일 동안 이상이 없으면 들어오고, 만약에 거기서 누구 하나라도 죽으면 절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지라는 거죠. 뭐 요즘 말로 치면 아베처럼 뒤지라는 거죠. 그래서 40일이라고 해서 쿼런티노라고 해서 라틴어에서 쿼런틴이라는 그 말이 나왔고, 그거를 이제 그 이후에 전쟁에 일어났을 때 상황에서 환자들을 다친 병사들을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단계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은 조금만 치료하면 바로 전쟁에 투입할 수 있다. 1단계고요. 2단계는 이 사람은 지금 조금 그렇지만, 여기서 하긴 그렇지만 후방으로 가서 치료를 해서 완치되면 바로 전쟁에 투입할 수 있다. 2단계입니다. 3단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 후방으로 가서 치료를 해도 바로 완치가 되기가 힘들다. 그 단계가 3단계고, 마지막 4단계는 뭐냐면, 이 사람은 치료를 해도 살 수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렇다면 그냥 4단계로 놔두고, 4단계로 등급을 매기고 그냥 죽입니다. 치료를 안 합니다. 자, 지금 이탈리아는 어떤 상황이냐면, 만 60세 이상 되는 기저질환, 원래 이제 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런 환자들은 치료를 아주 수동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하면요, 이탈리아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질환이 있는, 기존의 질환이 기저질환이라고 하죠. 그런 환자들은 죽으라. 그냥 죽어도 내버려 둬라. 죽게 내버려 둬라. 라는 상황입니다. 자, 그 이유는 그렇게만 놓고 따지면, 이탈리아 너무 이거 잔인한 거 아니야 하겠지만, 병상 수가 너무 부족해요. 병원이. 거기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베드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독일도 메르켈 총리가 이 코로나19는 전 세계 인구에서 70%가 감염이 돼야 끝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얘기는 자기 자국에 있는 의료진들의 어떤 얘기를 종합해서 결정을 내렸겠죠. 발표를 했겠죠.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제 시작이에요. 말로는 60조 푼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미국은요, 장난 아닙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도 유럽과 미국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하고 유럽, 이런 선진국들이 의외로 의료 시스템이 취약합니다. 중국은요, 공산당이잖아요. 예. 막말로 공안들이 체온계 들고 다니면서 그냥 불시검문 하는 거예요. 잡아가서 격리시켜버리고, 도시 봉쇄해도 시민들이 끽소리 못해요. 이것 때문에 그나마 100% 믿지는 못하지만 통계를 그나마 통제가 가능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픈 상황이죠. 웃기지만 슬픈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중국은 온갖 인권 유린이 있었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통제는 됐다고 해도 그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어떤 인권 유린이라든가 감추기, 거짓말 있습니다. 마스크를 보내줘서 고맙긴 하지만 그건 고마운 거고, 그건 우리가 좀 보내줬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치하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을 외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통제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도 사망률 낮고
신규 확진자 수도 크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게 상당히 외국에서 볼 땐 고무적이에요. 부러워할 정도잖아요. 왜 우리 한국 모델이 중요하냐면 중국처럼 강압적인 통제 없이 바이러스와 싸운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한국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에서 진다면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요 다 뒤집니다.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제일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미국하고 유럽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땐 다음 주에는요 유럽하고 미국은요 아주 그러니까 완전히 그 그래프가 확 올라갑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에 있었던 것처럼 확 올라가 버립니다. 절정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조심스럽게 그걸 예상합니다. 만약에 한국이 이번 주에 완연하게 정말 눈에 띄게 확진자가 줄어들 경우에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방역 격리 진단 시스템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이 높아질 겁니다. 자, 오늘 뉴스에서도 미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이 뭐 우리나라 키트, 진단 키트를 믿을 수 없다, 뭐 신뢰할 수 없다고 했죠. 그거는요, 자기들 미국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미친놈입니다. 미친놈이에요. 거기에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어찌됐건. 자기의 정권 유지해야 되잖아요. 공화당은. 감추지 않습니까? 트럼프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자,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자, 좋든 말든 그건 차치하겠습니다. 그건 배제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방역, 검진, 진단, 이 시스템은요, 해외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서의 이런 시스템을 배우려고, 그래서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어떻게든 이걸 자기들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할 때요, 선별진료소라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을 직접 먼저 거치지 않고 중간에 선별진료소를 거쳐서 진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럽에서 그걸 따라 하려고요. 미국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예.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탈리아가 이 병원에 이 병상 수가 적어서 환자 수는 늘어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는 그걸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막자는 거죠. 그게 가장 대비책,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선별진료소,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확진이 되면 병원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일단 진정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에서 막 혹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식하지 마십시오. 주식이라는 건 뭐니까 우리가 주식하는 건 이게 없어져야 돼요.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 잘하는데 우리나라 못하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요.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잘하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번 주가 유럽, 미국, 이게 정점이고요. 일본은 믿지 마십시오. 일본은 뭐 확진자 수 적고 사망자 적다고 얘기를 하는데 검사자 수가 적는데 뭐 진단 수가 적은데 당연히 적잖아요. 걔네들은 지금 도쿄 올림픽 때문에 그럽니다. 미국에서도 1년 연기해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IOC에서도 WHO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는 지금 이 사면초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을 더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아베는 참여연 선거 때 뒤집니다. 끝납니다. 만약에 도쿄올림픽을 1년 뒤에 한다거나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연기를 해버리면 일본은요 올해 60조 적자를 봅니다. 이 올림픽 이걸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거를 못 얻으면 60조라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본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돈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늦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올림픽에 관련돼서는 늦었다는 거죠. 애초에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갔어야 됩니다. 이제 일단은 이렇게 보십시오. 일본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일본은 잘못했어요. 아베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맞아요. 팩트입니다. 딴지걸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시장으로 들어올게요. 금요일 오후에 연기금이 시장에 개입해서 주식을 사들이면서 낙폭 이제 일부 만회했죠. 코스닥은 3.4% 마이너스, 코스닥은 마이너스 7%입니다. 자, 일단 지금은요, 상당히
공포가 극에 달했어요. 자, 근데 금요일 날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죠. 준비하시라고. 근데 사도 한 번에 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분할이에요. 자, 여기에서 시나리오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자, 이렇게 하락을 했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다시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하락하고 반등을 한 후에 다시 하락을 합니다. 이건 맞아요.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옆에서 이게 내려오는 요 구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죠. 여기는 큰 그림은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작은 그림에서는 요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다가 내려갑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또 다른 경우는 바로 갈라갔다가 바로 떨어져서 여기서 좀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요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현금을 일단 뭐 확보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을 비중을 줄이는 것도 좋은데, 그리고 이제 개잡주, 쓰레기 개잡주는 정리하셔야 돼요. 그건 시장이 올라가도 절대 그 종목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은 정리하시고, 그리고 또 일부 비중이 좀 많다 싶으시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새롭게 현금을 유입하세요. 그러니까 뭐 대출 받고 신용 받고 그딴 걸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해 오시던 일에서 돈을 조금씩 그러니까 원래 투입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는 돈이 있잖아요. 새롭게 적립식으로 원래 한다 생각하면은 그런 돈이 새로 생성된 돈, 그런 돈을 계좌에 넣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기다리세요. 제가 볼 때는 3월 이제 다음 주보다는 다다음 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4월이 어떻게 보면 4월 초순이 확실한 종목을 잡고 이제 올라갈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분할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보통 2, 3주에서 분할 매수. 저희 형님들 그거 기억하시고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준비하셔야 돼요. 자, 미국도 일단은 재정 정책 피고 있고요. 앞으로 더 필 겁니다.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 엇박자예요. 안 돼요. 그리고 중국도 분명히 계속 내놓을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이 시비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켜봐야 되지만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는 거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재정 정책을 펴야 됩니다. 바로 그 버냉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벤 버냉키 연준 의장. 헬리콥터를 위에다가 헬리콥터 띄우고 거기다 돈 뿌려야 돼요. 지금은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 IMF 때는 서브프라임 때는 미국하고 유럽이 작살났어요. 그나마 중국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떤 공급을 하고 소비를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유럽하고 미국이 버텼어요. 지금은 중국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제는 전 세계가 선진국들은 무조건 비행기, 헬리콥터 띄우고 돈 다 뿌려야 돼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거기에다가 토 달지 마세요. 그러면 주식하지 마시고요. 나가세요. 왜 주식합니까? 경제적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꾸 과거 들이밀어봤자 소용없어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는요, 돈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OECD 위에서 상위국 아닙니까? 아직은 그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할 수 있어요.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제 카톡이나 어떤 저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자, 돈을 일단 확보해 놓으세요. 아직은 아닙니다. 분할 매수 들어갑니다. 종목들 뻔해요. 뭐 굳이 뭐 쓰레기 잡주 이상한 거 찾을 필요 없어요.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실적 좋은 종목들 사도 됩니다. 자, 일단 그런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 준비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거 뭐 아시잖아요. 자, 저도 그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걸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주부터 이제 준비하시고, 제가 이제 뭐 계속 장중이든 뭐 이 카페를 통해서도 제가 글을 올립니다만, 그 부분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하시고 나서 이제 매수할 준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카페에 제가 이제 글도 올리고
이제 동영상도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뭐 자주 올릴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예, 가입하셔서 계속 정보를 받아 가십시오.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는 회원님들 이제 힘내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예, 감정이 다운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감정을 업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목소리 크게 내는 겁니다. 아셨죠? 힘내시고요. 이번 주에 분명히 또 좋은 흐름 나오면요, 그때 제가 또 분할 매수 할 겁니다. 절대로 한 번에 안 삽니다. 항상 나눠서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